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게 된 이상진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는 우리 유학의 소리가 널리 퍼져 이 세상을 상식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에 굉장히 뿌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상이죠. 이러한 유학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또는 유학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균관대학교 명륜유학포럼의 이은용 회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은용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회장님의 인생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활동뿐만 아니라 명륜유학 포럼이 어떤 모임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 철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 철학을 전공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예, 좀 그 선대부터 제가 전준희 씨라 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파종회를 나가다 보니까 저희 파종회는 드물게 불천주의 6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6분을 종친과 더불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봉양에서 항상 제사를 지내니까 유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봉양에서는 왕릉 제사인 태능을 제사를 5월 16일 날 모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준희시 대동종양원에서 종묘와 사직대제를 모시고 있고 자연스럽게 유학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고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 진학한 것입니다. 또 저는 그 어떤 이 전례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지금은 가천대학교 리버럴 아트 칼리지 또 그거는 교양학부로서 거기에서 동양 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회장님께서 네. 처음 전공하신 그러한 그 내용은 네. 다른 그러한 전공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전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좀 특이하게 유학 학부하고 석사학위 때 유학을 전공하지 않고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는 토목공학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설계 업무와 컴퓨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때는 80년도 초라 산업 욕구는 항상 밤도 많이 새워야 되고 또 일도 많아갖고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을 발판으로 인하공업전대에서 12년 동안
수자원공학,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CAD를 강의했고 지금은 그때 만난 제자들하고 갖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주례를 10번 넘게 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양 철학을 아까 말씀드린 같이 동양 철학을 전공을 하여 갖고 교양학부에서 동양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특이하게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목공 가구 직종에 있어서 전체 지방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과 심사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4월 3일부터 또 지방기능대회에 심사장으로 위촉되어 갖고 심사를 보고자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공학문부터 해서 인문학까지 두루 섭렵을 하신 정말 요즘 통섭의 시대, 네. 융합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요즘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분 사회자님께서 너무 칭찬이 과다해갖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교 철학 이걸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동양 철학을 교양학부에서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교양학부에서 아시아 사상 이해라고 주제로 4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공자의 사상이라든가 맹자의 사상이라 주자의 사상과 또 그에 따른 철학을 가르치고 또 회사 제자들과 토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하면서 재미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 유교 철학을 공부하신 이후에 정말 갖게 되신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인생 철학이 있으시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유교 철학이라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뭐 여러 가지 거대하게 말씀하셨고 제 나름대로의 생활관이나 가치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유교에서 정명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 가치관이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의무를 다하면은 우리가 보면 보다 우리 가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뒤바뀌면은 또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바에 우리 정명사상을 깨닫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가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요즘 그 전주이시 대종회 종묘 대제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역할은 재간으로 참석도 했고 또 헌간으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종묘 대제는 우리 국조우리의 길례로서 왕이 직접 조선시대는 거행하는 큰 규모의 제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걸 떠나갔고 1969년에 복원된 이래 매년 개최됐고 그 천대에 내려오는 그 뜻을 기르고자 품격 있는 어떤 의례와 또 우리가 보면 종료 제례와 여러 가지가 우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때 제례가 시행되면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거를 보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 첫째 주와 11월 첫째 주 두 번, 1년에 두 번 대제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묘대제, 또 사직대제, 또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따른 전수제로서 두루 참석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요즘 최근에 강원도에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 그 준비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도연명의실에 우리가 보면 귀거라사라든지 그다음에 기원정거라고 우리 시가 멋진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뜻을 받고 또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또 선대가 못 이룬 꿈을 한번 조금 이루고자 조그만 사당한과 그다음에 한옥을 짓고 우리가 배운 유교 철학이라든가 그거를 좀 더 공부를 하고자 우리 그 이황이나 그다음에 이율곡이나 또 저 이태계의 사상을 편집하고 또 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도산서원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갔고 조그만 뜻을 하고자 우리가 저 시골로 이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시골이 연당리에 있기 때문에 연당유고라고 우리가 보면은 강릉에 가면은 우리가 보면 선유유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유유고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면 그 신선이 그렇게 거처할 수 있는 쉼터 아닌다. 그거를 해갖고 지금은 명승지가 돼갖고 굉장히 여러분도 많이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쉼터를 만들어갖고 열심히 한번 유학을 좀 자기가 숙이 치인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결과도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엔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그리고 이혼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또한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유학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해가 그거에서 조그만 우리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논어에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피력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유학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룩하고 또 어떤 우리 사회적 대동사회를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갖는 것이말로 우리가 대동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양보하고 또 자기 수양을 닦음으로써 우리가 밝은 덕을 밝히고 또 타인에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덕은 외롭지 않으며 덕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있지 않겠나는 말했듯이 각자 인간이 닦아야 할 덕을 갖추게 되면은 누구나 또 그 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유학의 선대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이 우리가 보면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것을 서로들 깨우쳐 갖고 서로도 양보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출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의 그 어떤 위정자들이 이것을 가치 있게 판단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덕불고 필유인. 예. 덕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예, 정말 예.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이러한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예. 정말 자살률 그리고 이혼율 그리고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갖고 논어에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네. 유학 사상을 배우면 진짜 좋은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거를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이라고 우리가 피력하고 또 일반인도 이 어떤 이 논어의 얘기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자본주의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가 남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거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쉽지 않지만은 또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지 되지 않겠나는 철학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은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을 통하여 유학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정말 유학 사상은 이 예. 시대에 꼭 필요한 사상이고 예. 또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 회장님의 인생관, 철학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면 예. 이번에는 우리 그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예. 우리 명륜 유학 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명륜 유학 포럼에 제가 이제 11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또 이거를 처음부터 전공을 토목공학에서 유학을 어떤 선대의 어떤 그 조상님들의 유지라든가 이제 그걸 해갖고 한번 도전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그 명륜 프롬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명륜 프롬은 많이 되지는 않고 10년 이상 됐습니다. 2013년에 출범을 하여 1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명륜 유학 포럼의 네. 그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회원이 되고 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요? 네, 그 회원 자격은 별일 없고 우리가 박사과정에 들어오는 명륜 프롬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자기 본의의 의사에 따라서 명륜 포럼이 우리가 보면 회원이 됩니다. 또 그 명륜 포럼이 회원이 되면은 유학 포럼에서 우리가 보면 주최하는 세미나나 주제의 논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명륜 포럼이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모임이라든가 우리가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명륜 포럼이 보면은 우리 유학이 조선시대나 그때 하면은 향교나 서원에서 어떤 밑뿌리가 있고 그거를 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성균관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해갖고 거기서 어떤 관리를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럼 우리 명륜 프롬도 밑뿌리가 유학에 있기 때문에 향교나 서원이나 그런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학술 세미나를 열면서 우리 명륜 포럼이 그 뜻하는 어떤 학술 포럼이 될 수 있는 것을 갖추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본교에서 우리 유학과 교수님하고 또 우리 전임 명예 교수님하고 그런 유대 관계를 갖추는 스승의 날을 크게 생각을 하고 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서원이나 유학에 관련 문화 유적지를 찾아 토론도 하고 학술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한 130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자기 의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50명 남짓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명륜유학 포럼에는 모두 박사님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대단한 지성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만큼 중요한 책임과 역할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회장님으로서 예. 이번 명륜 유학 포럼을 맡고 가시면서 예. 계획하고 계시는 어떠한 또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보면은 제가 10대까지는 굉장히 좀 양반이면서 교수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맡은 11대는 좀 활력이 있고 또 어떤 것을 뜻이 있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포럼을 가지고자 제가 한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좀 더 같이 답사도 많이 가고 학술 세미나들 여러 가지 열고 하는 그거를 명륜 포럼의 그 취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좀 많고 또 그거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유학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하여튼 또 여러 그 윗대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을 같이 교류하면서 한번 명륜 포럼이 화기애애한 포럼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의지가 굉장히 있으시기 때문에 예. 아마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그 명륜유학 포럼에는 법조인도 계시고 경영인도 계시고 예. 그리고 예술인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두루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저는 조그만 해갖고 11대 회장으로서 맡았는데 선대에 회장님들이 장족의 발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명륜 포럼을 그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명륜 포럼은 2013년도에 일대 회장님이신 조병두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병두 박사님은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 명예 박사를 2가지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실제적으로 유학과를 나와갖고 한번 박사를 제대로 갖겠다는 어떤 명령이 있어갖고 박사를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00주년에 조병두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정문경영이신이고 그 다음에 전영주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회계사로서 또 여러 가지 명륜 유학폰의 스폰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박재가 서울 병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또 여기 출신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2대 회장님으로서 하는 윤화정 교수님은 수의학 박사로서 있으시다가 선대에 유학에 또 심취하셔갖고 다시 여기를 들어갔고 철학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2가지를 다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3, 4대 회장으로서는 우리 김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뭐냐면 경상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면서 어떤 그 경상대는 어떤 하면서 그 유학에 대해서 또 심취하셔갖고 유학을 같이 겸직하시는 그 교수님으로서 여태까지 우리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대 회장님이신 신백훈 박사님은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6대 회장님이신 한상일 박사님은 또 미학을 전공하시고 또 저희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시라든가 그런 거를 재밌게 또 많이 풀이하시고
어떤 즐거움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는 회장님으로서 변호사이시고 또 이번에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의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유고 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갖고 우리가 보면은 칼날 같은 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조인으로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술인으로서는 승무 27호에 무형문화재 있으시면서 고인이 되신 이해주 교수님이 또 들어오셔갖고 활력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또 전임 회장이시며 주역을 깊이 연구하신 신명정 박사님도 여러 가지로 해서 주역에 대해서 우리 학술 세미나나 뭐 그랬을 때 많이 발표를 해갖고 우리 명륜 포럼에 어떤 우리가 활기찬 학술 쪽으로 주역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회 분야에 활동해 계신 분이 특별히 유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 짧으나마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유림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학, 사유를 세계를 깊게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많으시고 또 명륜 유학 포럼에 유능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은 우리가 보다 넓게 또 우리 얘기하는 대동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점이 방송국과 같이 하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초대받아 명륜편의 회원과 더불어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한 소개와 단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림방송 측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밝은 사회 또 대동사회를 좀 더 열심히 연구하는 명륜 포럼으로 남을 수 있는 점에 회장으로서 위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학이 이 나라가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대동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윤리도덕이 매화를 칠 수 있도록 우유림 방송과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라는 프로에서 우리 명륜유학 포럼의 이은용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이 프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우리 회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지금까지의 진행 이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